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논어 현대적으로 어떻게 활용해 볼까 그런 차원에서 시작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5 공야장편 6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야장편이 이제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로에 대해서 평가를 해놨네요. 자로는 그러면 공자의 그 제자 중에 핵심 멤버 중에 이제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자의 제자 중에 인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항상 말했던 안연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지혜가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자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자로는 용기가, 또 힘을 많이 쓰는 사람, 용기가 좀 강한, 시금에서 우리가 영화에 보면 마동석 같이 어떤 뭐 범죄 수사 뭐 하는 거 보면 때리잡고 그렇게 형상을 하면 이 자로는 하여튼 마동석 같은 그런 이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자하고 자로하고 만나는 장면도 좀 기똥찹니다. 이제 어느 날 공자가 강연을 하고 있는데 요 자로가 이제 그 사당에 강연장에 이제 뛰어 들어온 거죠. 하도 이제 공자가 사람이 이 제자들이 많다 하니까 이 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힘으로 누르려고 한 거죠. 그러다 이제 대담이 그런 나옵니다. 야사에 보면 이제 자로가 먼저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이 활로 한번 쏘면 요 일곱 마리나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홉 마리의 이 돼지를 한 방에 화살로 사 죽일 수 있다. 그 정도 힘이 강하다. 너는 뭐가 힘이 좋냐라고 하니까, 너희 재주는 뭐냐고 하니까 이제 공자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가 일곱 마리든 아홉 마리든 활을 쏘서 돼지를 죽일 수 있다면 나는 그 활을 그렇게 죽일 수 있도록 조준을 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우리가 저도 화살이 보면 여기 활 휘어지고 줄이 있고, 이제 이 화살 끝에 보면 새털 비슷한 걸 달고 있대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거기 방향을 잡아주고 시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제 자로가 그 말에 감복을 해서 이제 공자의 제자가 되는데, 아무튼 공자의 제자 중에 10명이 중에 알찬 제자다라고 나오고, 또 3명에 또 꼽은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자로, 안연, 자공이다라고 할 수 정도 된다고 하네요. 나중에 이제 자로는 공자보다 한 9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꼭 친구처럼 지냈고, 자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공자가 1년 후에 이제 공자가 죽었는데, 죽을 때도 참 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자로가 그 힘만 믿고 위나라에 가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위나라에서 자로를 잡아가지고 소금에 절였다가 나중에 그거를 공자한테 갖다 주고, 그러자 이제 공자가 그걸 보고 자기 집안에 있는 젓갈 같은 경우에는 다 마당에 내팽개치는 그만큼 이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봅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 공자가 죽었는데, 아무튼 요게 문장도 이해를 하려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자로가 그만큼 용맹스럽다. 용맹은 용맹스러운데 좀 지적인 것이 좀 부족하다. 깡패들은 대부분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지적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차원의 이해를 하시고 이 문장을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해석해 드린다면, 자활, 공자께서는 말씀하셨다. 도 불행이라. 도가 행하지 않고 있구나. 도가 세상에 이 시금에서 공자는 도덕 정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논나라에서 사만시들이 여러 가지 행패를 부리고 왕도 왕다운 어떤 정치를 못하고 있으니 이 도가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항상 한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는 승부하여, 이 부자는 뗏목 부자거든. 뗏목. 이거는 이제 달성자니까 승부하여, 그러니까 뗏목을 타고 어디로 갔냐니까 부우해라. 이 부자는 떨부자 바다 했잖아요. 요거는 어조사 우자, 바다로 나아가고 싶구나라고 그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근데 이 우자가 이건 논어 집중에는 우로 되는데 또 다른 책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글자를 표시를 해놓은 적이 있어요. 똑같이 장수 앞에 말뜻은 장수 앞에 보면 이런 어자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논어 집주에라든지 과거에 뭐 논어는 것이 여러 가지 주감 본도 있고 뭐 두루마기 선 본도 있고 제자들이 엮을 때 여러 사람이 엮었으니까 글자가 조금 차이가 났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런 차이 글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공자는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가고 싶다. 만약에 그렇게 나간다면 종하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기유여일 것이다. 뭐냐면 나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유가 더불어 아마 나를 따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 유가 누구냐? 바로 자로입니다. 자로 이름이 유인데, 그래서 공자가 아마 날 따라가는 사람은 자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자로 문치, 자로가 문치 그것을 듣고 희하더라, 기뻐하더라 얘기를 한 거죠. 과연 이 자로가 기뻐만 하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공자가 다른 사람한테 자로를 아마 희롱, 아마 농담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다음 읽어보면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시는데 유야는, 자로는 호용, 용기, 용맹스럽다 그죠? 용맹을 좋아한다. 그래서 가아니라, 나를 능가한다. 용기 면에서는 나를 능가하구나. 그런데 무소치제라, 그런 제목을 취할 곳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 제자는 제목 제자인데, 지금에서 아까 승부하여, 그러니까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가고 싶은데 그 뗏목을 시금에서 뗏목을 바다로 가려면 뗏목 갖고는 뭐 바다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큰 뗏목을 만들어더라도 실제로 바다로 가려면 큰 뗏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큰 뗏목을 만들 재료를 취할 것을, 그러니까 그 나무를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참 없구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뜻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 자로가 좀 용맹스럽지만 판단을 못한 거죠. 그렇죠? 판단을, 예를 들어서 공자께서 나는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와 도가 행하지 아니하니 바다로 나오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안현이나 제자나 뭐 자공 같은 제자는 그런 말 했겠죠. 스승님, 뗏목 타고는 바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런 말을 안 했겠죠. 유야는, 자로는 호용해서 나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이길 수 있고, 그런 무소치제, 그런 제목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없구나라고 말을 안 했겠죠. 그렇죠? 이제 무턱대고 공자가 가자! 그러니까 네! 스승님 갑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는 이제 말했겠죠. 야야, 너는 내보다 참 어떤 면에서 용기가 참 지대하구나.
용기 면에서는 내가 참 나보다 참 훨씬 뛰어난데 그렇게 사리 분별을 잘 못하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 죄를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어떤 뜻으로 썼냐면 요 제자는 재단할 때 재단한다 그러면 옷을 가위를 잘 잘라야 되잖아요. 잘 자르라 보면 사리 분별이 잘해야 잘 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자로 대체를 해서 이제 발음할 때 음을 차온다, 음을 빌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자께서는 요 뜻으로 말했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로는 용맹스럽지만 사리 분별이 참 떨어지는 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 공야장 편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인물에 대해서 공자께서 평가를 하는 그런 편인데 공야장 편은 자로는 그렇게 평가를 해놨네요. 용맹스럽지만 좀 사리 분별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해볼 건가라고 봤었을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우리 와에서도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자동용 우형우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삼국지에 보면 유비, 장비, 관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비가 있고 장비, 관우가 있다시피 공자도 공자 중에 아까 말한 장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로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공자가 마을에 어떻게 수방에 가면 동네에 있는 깡패들이 한마디씩 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로가 제자가 되고부터는 자로가 항상 동행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동네 깡패들이 그렇게 접근을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보면 음과 양으로 조화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음과 양. 양은 이제 하늘의 기운이고 음은 땅의 기운이고, 그래 보니까 양은 남자를 뜻하고 음은 여자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양은 음을 찾아가는 꼴이고, 음은 양의 기운을 받아서 잉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걸 다 세상에 조화가 맞아서 이 세상에 이제 굴러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창업을 하라고 할 때 저는 세 가지를 갖춰졌을 때 창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이냐면 천지인. 천은 하늘이 정해준 시기, 즉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주고 난 다음에 창업을 하라라는 뜻이고, 지는 내가 공간을 그런 창업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었을 때, 그리고 끝으로는 중요한 게 인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어떤 일이든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와 같이 더불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바로 인은 항상 인연법이 아까 말한 대로 엄량을 조아라라든지 인연법에 의거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한다 보면 나한테 찾아오는 고객한테 항상 잘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 공자가 오늘과 같이 그렇게 추앙을 받게 된 것도 안연이라든지 자로라든지 자공이라든지 그렇게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인물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자로가 없었다든지 자공이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오늘날 공자가 아마 없었지 않겠냐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내 앞에 다가온 인연들은 내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잘 메꿔주기를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어떤 인연이 다해서 떠나간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붙잡지 말라 이런데, 가는 인연이나 떠나가는 인연 붙잡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거 있습니다. 내 역할이 다 됐기 때문에 내 앞에 온 인연이, 이 사람 인연 역할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떠나가는 거거든요. 떠나가야 또 다른 사람이 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못 해주니 그 사람은 나를 떠나게끔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다면, 자, 절대로 붙잡지 말고 잘 가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 공간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교는 가는 애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교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곳이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러 가는 곳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는 이 친구들이 한 고을 한 동네, 중학교는 한 도시, 고등학교는 한 도 직할시, 도 관계되는 거. 그다음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전국에 많은 친구를 사귀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인연을 사귀려고 대학교 가는데, 대학생 때부터 누가 남녀간에 뭐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번잡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쉽게 말해서 남사친이든 여사친이든 그런 친구처럼 사귀어야지. 이 남자 사람 친구, 뭐 여자 사람 친구라고, 뭐 여사친 남사친 하는데 그렇게 사귀어야지. 안 그러면 진짜로 남친 여친이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번잡을 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대학교 들어갈 목적이 많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 가는 건데, 소수의 인연을 맺어놓으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그만큼 불리한 거죠, 그렇죠? 그런 뜻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주고 싶은데, 아무튼 공야장편 6번째 문장은 이 자로에 대해서 공자께서 평가를 해놓은 바로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스승은 제자의 보는 안목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안문 힘센 제자라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자기를 수하에 데리고 자기 수하로 이제 굽히는, 이제 자기 영역의 바운드리에 끄집어들이는 그런 위대한 말의 힘이 강한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 인연의 법칙에 대해서 계속 동일한 말이든 뭐 동일한 계속 얘기도 나오겠지만, 아무튼 내 앞에 찾아온 인연에 대해서 잘, 쉽게 말해서 그 고객, 우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한테 찾아온 고객에 대해서 잘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확장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집토끼를 잘 관리를 못하고 산토끼만 잡으러 가다가 집토끼도 바로 잊어버린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집토끼를 잘 간수하고 내 앞에 찾아온 고객을 잘 관리를 하면 되지, 굳이 찾아오지 나와 인연을 맺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 맺기 위해서 저 멀리까지 간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공야장 편 6번 문장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